네, 반갑습니다. 오늘은 운동 이야기, 건강을 위한 운동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전거를 타고 300km 랠리, 뭐 280km 랠리, 그리고 뭐 180km 그랑폰도 뭐 이런 좀 장거리 랠리나 그랑폰도를 많이 다녀왔었는데요. 장거리를 갈 때 뭐 훈련도 많이 하지만 그 시합 당일날 가장 신경을 쓰는 거는 먹는 겁니다. 예, 에너지 보급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. 예, 뭐 울트라 300 랠리나 뭐 지리산 320km 랠리 같은 데를 가보면 저희가 미리 보급품을 좀 준비를 해갑니다. 뭐 여러 가지 음식들 준비를 해가면 그 보급품을 그 일정 장소에 갖다 놔 줍니다. 그 행사를 진행하는 분들께서 코스마다 한 군데씩 해서 한 대여섯 군데 미리 음식을 저희가 이제 뭐 1번, 2번, 3번, 4번, 5번, 6번 이렇게 음식을 나눠 놓으면 그 순서대로 그 음식을 지정한 곳에 갖다 놔줍니다. 그래서 저희 그냥 뭐 자전거 타고 움직일 때는 아주 간단한 것만 뭐 들고 먹을 수 있는 거 간단한 거 뭐 초코바 같은 거요. 그런 것만 들고 이제 가다가 추천하면 좀 먹고 그리고 지정된 장소로 가서 보급품 다시 가져와서 또 그거 먹고 다시 그 다음 보급 장소로 또 가서 먹고 이런 식으로 랠리는 보통 진행이 됐습니다. 울트라 300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고요. 어, 280 랠리가 좀 MTB 쪽에서는 유명하고요. 지금도 280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80은 사실 그런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280을 딱 한 번 참석했는데 보급품을 뭐 미리 지정한 곳에 갖다 주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280 랠리는 보통은 그 보급을 따로 해주는 보급조가 따로 운영이 되곤 했습니다. 물론 혼자 가시는 분들은 그 중간중간에 슈퍼나 이런데 뭐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뭐 사 먹고 했거든요. 그런데 뭐 저녁에 한 10시부터 새벽 한 뭐 5시, 6시 아니면 뭐 그다음 뭐 오전 10시까지 뭐 식당이 영업을 안 하니까 거의 12시간은 뭐 어디 가서 뭐 산속이면 또 사 먹을 때도 없고 하니까 그 좀 힘들죠. 그래서 보급조가 따로 지원 차량이 와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하면 사실은 완주가 굉장히 쉽습니다. 좀 뭐랄까요? 좀 놀러 가서 운동하고 그리고 뭐 완주하고 그리고 오는 뭐 그런 느낌인데 보급조 없이 이제 혼자 갔을 때 그리고 또 그렇게 아까처럼 울트라 300 랠리처럼 딱딱딱 지정된 장소로 보급품을 갖다 놔주지도 않고 그냥 가야 될 때는 좀 힘든 경우가 생깁니다. 요즘 뭐 그랑폰도 제가 뭐 설악 그랑폰도도 갔다 왔었고요. 뭐 옛날에 영알 그랑폰도 영남 알프스 그랑폰도도 갔다 왔었고 그리고 뭐 함양 그랑폰도 무주 그랑폰도 통영 그랑폰도 고성 그랑폰도 뭐 이렇게 그랑폰도 싹 다 다녀왔는데 가보면 거긴 좋은 게 뭐 각 지점마다 보급 그 음식을 나눠 주십니다. 예, 그래서 뭐 그냥 자전거만 타고 가시면 돼요. 그랑폰도는 그게 참 좋더라고요. 근데 코스가 사실은 옛날에 미디어 폰도 하면 한 100km 갔고요. 그랑폰도 하면 한 180, 200을 갔던 것 같은데 요즘은 뭐 100km 가도 그랑폰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뭐 개인적으로 100km는 크게 보급에 신경 안 쓰고 가도 뭐 완주는 좀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을 하고요. 한 200km 넘어가면은 이제 조금 체력 안배나 보급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. 제가 오늘은 이 보급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. 제가 처음에 뭐 저희 MTB 탈 때 그때만 하더라도 한 20년 전쯤인가요? 뭐 한참 탈 때 뭐 그때만 하더라도 뭐 보급에 대해서 뭐 파워젤이나 뭐 에너지 영양 뭐 젤 뭐 이런 거 사실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이었어요. 저희는 그냥 뭐 랠리나 뭐 장거리를 간다 하면은 그냥 뭐 식당에서 밥 먹고 또 그리고 밥을 먹을 때 한 끼 먹을 거 한 세 끼 먹고 그리고 뭐 바나나 또 뭐 이렇게 그런 거 먹고 그리고 또 뭐랄까요 그냥 하여튼 뭐 많이 먹었어요. 그리고 그 가끔 그 카페나 이 밴드에서 지원 차량이 오시면 지원해 주시는 음식이 삼계탕 같은 거 그 삶아서 또 주시고 하면 또 그거 먹고 막 달리고 그랬었어요. 예. 근데 이제 그렇게 먹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그런 겁니다. 배고프기 전에 먹어야 되고요. 배가 불러도 배가 터질 만큼 먹어야 됩니다. 그렇게 안 먹으면
중간에 그러기가 와버려요. 이 그러기가 와서 허기가 지고 막 손발이 떨리거든요. 이 상태가 되면 다시 음식을 그 상태에서 먹고 회복하는데 또 시간이 거의 뭐 한 30분 이상, 뭐 1시간 가까이 걸려요. 그러면 그 그러기가 왔을 때 버텨내지 못하는 분은 그냥 나오가 되고요. 또 그러기가 왔을 때 버텨낸다 하더라도 30분에서 뭐 1시간 가까이가 힘이 없다 보니까 이 페이스가 완전히 무너져서 완주를 못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. 보통 이 시간이 이렇게 제약이 있습니다. 그랑폰도나 랠리가 다 시간 제약이 있죠. 그 시간 안에 완주를 좀 해야 되는데, 그러기가 와버리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완주를 못합니다. 그래서 완주를 사실은 무난하게 잘 하시려면 이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보급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. 경험이 많은 분들은 뭐 평소에 훈련도 많이 하시지만 그 시합 당일날 보급에 대해서 굉장히 계획을 잘 짜십니다. 그런 분들이 있고 완주는 너무 편안하게 잘 하시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음식을 좀 많이 먹었어요. 배가 터지도록 먹고요. 그래서 항상 보면 랠리 때 찍은 사진들을 보면 배가 뭐 이렇게 남산마르게 이렇게 거북이 배처럼 막 하고 막 갔습니다. 그리고 막 먹을 때는 막 미친 듯이 먹어요. 뭐 진짜 헛구역질 해가면서도 꾸역꾸역 집어넣습니다. 그렇게 해서 뭐 울트라 300이나 지리산 320kg 뭐 이런 거를 완주하고 나잖아요. 뭐 힘들지 않게 완주를 합니다. 잘 먹었기 때문에. 근데 문제가 이 300km 뭐 320km 간다는 건 거의 30시간을 가는 거거든요.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음식을 그래 많이 먹고 계속 운동을 하고 또 많이 먹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완주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속이 너무 좀 불편합니다. 이게 좀 무리가 갔던 게 일주일 동안 속에 그 내장 기관들이 좀 데미지를 입는 것 같았어요. 그래서 항상 장거리 갔다 오면 그런 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그 영남 알프스 그랑폰도를 완주를 그때 하러 갔다가 그게 한 180km인데 획고가 좀 많이 높습니다. 지금 획고가 지금 몇 미터 정도 나오는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4천 뭐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. 4천은 넘었던 것 같은데 4,000m. 근데 그거를 완주를 할 때 마지막 한 30km인가 20km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서 저하고 같이 함께 하셨던 분하고 저하고 완전히 그러기가 왔어요.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리고 막 손발이 떨리고 막 힘도 없고 도저히 뭐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. 근데 어디 뭐 보급할 데도 없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뭐 어디 딱 보니까 그 중간에 식당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식당 가서 밥을 먹을 시간이 안 됐어요. 왜냐면 그때 너무 늦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커트라인 상에 밥 먹고 가면 이제 완주를 못하게 되는 딱 그 시간대였거든요.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뭐 급하니까 뭐 식사는 안 되니까 콜라를 2병을 딱 시켰습니다. 그리고 콜라를 2병을 코카콜라였죠. 마셨습니다. 그 코카콜라를 2병을 딱 마셨는데 형님 1병, 저 1병 마셨어요. 근데 제가 정말 그때 너무너무 놀랐습니다. 그러기가 순식간에 이 회복이 되더라고요. 정말로 이 1병을 마셨는데 먹자마자 힘이 팍 올라왔어요. 저는 그런 경험 처음 해봤습니다. 그리고 나서 완주를 정말 무사히 했어요.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. 저는 뭐 평소에 MTB 선수나 사이클 선수들이 콜라를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김을 뺀 다음에 맛이 나는 얘기를 물통에 섞어서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하진 않았거든요. 근데 그때 제가 그 경험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. 그리고 나서부터 제가 그 이후에 장거리를 가거나 뭐 랠리나 그랑폰도를 가면은 항상 이 콜라를 먹기 시작했습니다. 어, 음식을 뭐 이렇게 밥이라든가 쌀일 뭐 이렇게 빵 이런 거 먹고 소화시키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이 콜라는 먹는 즉시 힘이 솟더라고요. 그래서 이 솔직히 이거에 맛을 들인 분들은 지금 자전거 잘 타는 분들 대부분 콜라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. 조금만 힘들어도 이 콜라 생각이 아주 간절해집니다. 정말 뭐 좀 마약 같은 그런 콜라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뭐 영남 알프스 그랑폰도로 간다라고 하면 이 콜라를 어 50kg마다 한 통씩 작은 한 통씩 그래 먹는다 보시면 돼요. 그럼 100kg에 2통 그리고 180kg니까 한 4통을 마시겠죠. 그러면 에너지 보급이 굉장히 충분하더라고요. 물론 뭐 요것만 마시는 게 아니고요. 이제는 뭐 요즘 파워젤이 이제 일반화 많이 돼 있잖아요. 파워젤도 사실은 같이 겸해서 먹습니다. 파워젤도 보면 사실은 이 카페인이 또 많이 들어가 있는 고카페인 파워젤도 있어요. 그래서
장거리 시합 가시는 분들도 많이 드시지만 단거리 시합을 뛰시는 분들이 고카페인 파우더를 굉장히 많이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좀 건강에는 좋을까라는 의문이 조금 남습니다. 사실 이 콜라도 마찬가지예요. 제가 이 콜라를 먹고 자전거를 타는 게 해가 든 적이 참 많았습니다. 특히 MTB는 사실은 뭐 가다가 힘들면 천천히 가면 되고요. 뭐 산 올라갈 때는 그룹이 형성이 돼가지고 뭐 같이 올라가지는 않고 따로따로 가니까 자기 페이스대로 천천히 가시면 되는데 이 로드는 만일에 그룹에서 떨어져 버리면 너무 힘들어져요. 혼자서 그 긴 거리를 가기가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그룹에 붙어서 가야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좀 힘들어도 버텨야 되거든요. 이 버틸 때 내 기본 체력으로 버틴다. 이거는 오만이고 자만이에요. 그럴 수가 없습니다. 먹어야 됩니다. 파워젤, 코카콜라를 먹어야 됩니다. 그래서 로드 타는 분들이 의외로 코카콜라하고 파워젤을 굉장히 많이 드세요. 사실 뭐 MTB 탈 때 저는 코카콜라 파워젤 먹은 기억이 없습니다. 네, 뭐 그렇게 힘들게 다녀도 뭐 물론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또 안 먹은 것도 있지만요. 지금도 사실은 어디 가면은 코카콜라부터 챙겨요. 예, 특히 로드 자전거 타러 가면 팩에서 안 떨어지려고 콜라를 미리 한 통을 먹고 갑니다.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회의가 들죠. 아, 이거 건강에는 안 좋은 것 같은데. 이거 코카콜라 많이 먹으면 글쎄요, 이 당뇨병 오지 않을까요? 전 그런 불안감이 사실 조금 있습니다. 그래서 예, 사실 요즘에 자전거 좀 덜 타고 등산을 많이 다녔거든요. 등산을 갈 때는 콜라를 안 마셨어요. 근데 또 이것도 이 콜라의 위력을 제가 알다 보니까 뭐 창원 시계 정도 뭐 32kg, 화대 시계 정도 48kg 뭐 이런 거 가게 되면은 또 코카콜라 챙깁니다. 안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. 예. 걷는 거는 10kg당 하나씩 먹게 되더라고요. 딱 보니까. 예, 10kg 걸 때 한 통. 10kg 또 걸으면 또 한 통. 근데 이렇게 완주를 하고 저녁에 이제 뭐 맛있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가면은요. 밥이 안 들어가요. 그리고 맥주 한잔 해도 맥주가 너무 맛이 없어요. 이 몸 안에 지금 당분이 너무 많은 거죠. 예. 예전에 MTB 타면서 저희가 콜라 절대 안 먹었었거든요. 그러고 나서 딱 라이딩 뭐 100km 딱 끝나고 저 이제 한잔 하러 딱 가면 이 첫 그 500cc 생맥이 너무나 맛있었던 기억들이 지금도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 뭐 기록을 뭐 낸다든가 완주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아니라면 이 코카콜라 그리고 파워젤 예, 그런 거는 되도록이면 삼가하려고 합니다. 그게 건강에도 더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요. 그런데 또 한편으로 내가 몸이 너무 힘든데 에너지가 지금 당장 필요한데 에너지 없이 이 그로기 상태로 내가 또 가는 것도 몸에 또 해로운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. 아, 사실 그래서 이 장거리를 어떻게 갔다 와야 좀 몸에 더 좋은 예, 영향을 줄까 좀 고민을 좀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.